네, 맞죠. 범죄도시 양태. 그쵸. 네, 제가 영신입니다. 킹덤을 촬영하면서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이 끝날 때 즈음에 어딘가를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막연하게 좀 찾아보다가 준비를 급하게 하고 있었죠. 근데 이제 떠나기 이틀 전에 연락을 받고 대본을 받고 오디션을 봤죠.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여행 갔고, 원래 2달을 계획하고 갔었는데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 연락을 받았죠. 산티아고 길에 반을 걷고 돌아왔던, 그렇게 캐스팅이 됐었죠. 너무 감사하죠.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부담감을 갖고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. 대사를 외우기 급급했죠. 법정신인가 어떤 취조 장면에서의 대사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역할이 어려웠던 만큼 대사가 사실 조금 직접적이었었어요.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제 말처럼 해볼까 하고 이제 그거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오디션을 봤었죠. 사람이 생각보다 약해요. 꼭 칼로 찔러야만 죽는 건 아니거든요. 몇 마디 말이나 돈, 권력 그런 걸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,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뒤에 쭉쭉 나가는 거였는데, 네, 많이 뺐었어요. 피폐하고 건강하지 않은 어떤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, 그리고 촬영 준비하면서나 촬영하면서 살도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.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촬영이 한 3, 4일 정도 지속되다가 끝나는 날은 진짜 많이 먹었어요. 뭐 고기를 먹든 아니면 그날 꽂히는 뭔가를 먹어서 또 그다음부터는 또 운동을 또 했죠. 많은 걸 시도했었거든요. 머리를 진짜 아예 뭐 장발로 해보기도 하고 가발로, 단발로 해보기도 하고 막. 근데 그때 그 더벅머리를 했었는데 의외로 제가 그런 더벅머리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유재하 그 선배님의 어떤 앨범 자켓 사진하고 되게 닮았다 이런 댓글을 보고 반가웠죠. 왜냐면 제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유재하 선배님 이런 노래를 나중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혹시나. 장동수와 정태석이 손을 맞잡기로 하고 막 이렇게 여러 조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제 사진을 나눠서 가져가기도 하고 막 몽타주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. 근데 교회에 다니는 다른 분들과 단체 사진을 찍은 그 사진에서 아마 제 얼굴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발췌한 그런 사진일 거예요. 그 장면이 정확히 그렇게 쓰일 줄 몰랐었는데 영화 보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. 얄밉게, 해맑게 악마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봤죠. 네. 그 케이크 장면은 그 장면이 주는 그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범행을 당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피곤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애 생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발언에 제가 과거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발끈해서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데, 케이크 있으면 어떨까?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아버지가 아들 생일을 그래도 챙기고 있었던 거,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을 죽인 게 되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어요.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본다, 얼굴에 바를까, 너무 많이 간 것 같다,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극으로 간 어떤 충격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폭력적으로 그 케이크를 다루죠. 먹죠. 우걱우걱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면이에요. 근데 저도 보는데 쉽지 않다고요. 그 장면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, 촬영이 되게 깔끔하게 빨리 끝나서 얼마 못 먹었는데 케이크는 맛있었습니다. 네. 미치겠다 정말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딸기에 또 금이 올라갔어요. 네. 보기와 다르게 마카롱 뭐 이런 케이크들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. 네. 맞는 연기가 또 중요하다고 선배님께서 이렇게 잘 리드해 주셔서 열심히 맞았죠. 열심히 맞았어요. 저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영화가 되게 타격감이 좋구나,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고스란히 약간 그 어떤 통증이 전달될 만큼. 촬영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워낙 뭐 액션을 잘 하시고 하셔서 실제로는 전혀 터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프진 않았습니다. 교도소 씬에서 장면 촬영하는 날 원래 콘티나 뭐 시나리오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었는데 장동수의 이제 마동석 선배님께서 문을 딱 여시고 저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씩 웃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는데 실제로 제가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. 그때 그 상황이 카메라에 좀 담긴 것 같아요. 그래서 겁을 먹은 그 표정이 뭐 너무 좋았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알 수 없는, 정확히 어떤 표정이었는지 캐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신기하더라고요. 네. 의외의 장소. 2년 반 정도
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. 새벽에 아무렇지 않게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이렇게 나오시다가 크로스가 됐는데 한 번 더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갔는데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분께서 저 팬이에요. 그래서 누구세요 했는데 1층에 사신대요. 얼마 전에 악인전도 받고 그래서 너무 민망한 거. 그 전에 민망한 거랑 다르게 그 전에 약간 알아보는 것 자체가 민망했는데 내가 2년 반 동안 그러면 어떻게 다녔지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좀 많은 곳에서 했죠. 햄버거집에서도 했었죠.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잠깐 할 수밖에 없어서 행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판매하는 거라든지 고기였을 때도 있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품도 했었고 뭐 설치하는 알바도 했었고 가구 나르는 것도 했었고 단기로 짧게 할 수 있는 알바들이 많아서 고객분들이 어머니들 오시면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주시는 것 같아서 어디 가도 욕은 먹지 않고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때 얼핏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 꿈. 민망하네요. 네. 그런 꿈을 꿨었어요. 그 당시에 제가 중3 뭐 이렇게 되게 사춘기 시절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이제 그 춤 동아리가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춤을 췄었어요. 네, 팩트입니다.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당시 춤추던 이제 선배가 나중에 이제 뮤지컬을 한다 그래서 불러서 제가 그걸 보러 갔다가 이제 저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배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소중하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 그쵸 춤췄던 시절. 네. 타이틀을 정하자면 힙합 재즈라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뭐 그 외에 많은 가수들이 추던 앉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웨이브를 보여드리자면 기본 웨이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치면 힙합 재즈는 약간은 조금 더 약간 힘이 있죠.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약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네, 기억이 나네요. 잘 해보니까. 네. 형사 메인 팀이 있고 형사 또 1팀이 있어요. 보조. 근데 형사 2팀이에요. 저.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셔도 찾지 못하실 거예요. 그냥 정말 뒤에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에다노크 너무 좋아요.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고 한국 배우에서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뭐 최믹 선배도 너무 좋아하고 송강호 선배님도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또 깐에서 잠깐 뵀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야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셀카를 찍어서 아버지한테 보내드렸거든요. 송강호 선배님. 감사합니다. 닥치는 대로 경험해보자라는 나름의 컨셉을 갖고 있어요, 지금. 왜냐면 저는 또 겁도 많았고 경험을 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칸을 갔다 오는 거든 아니면 킹덤 현장에서 제가 영화 속에서 보던 되게 우러러보던 선배님들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있는 경험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느끼는 생각들이 꽤나 크고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렇다면 진짜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겠다. 일단 해봐야겠다라는 컨셉을 자꾸 살고 있습니다.